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입니다. 밤사이 경북 동해안 지역에 비가 내렸습니다. 오늘도 경북 남부 지역에 많은 비가 예상되는데요. 포항과 경주에는 호우특보가 발효되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5에서 100mm 정도입니다. 조주경 기상캐스터입니다. 밤사이에 포항과 경주를 중심으로는 30mm가 넘는 비가 내렸습니다. 오늘도 낮까지는 경북 남부지방에 많은 비를 뿌릴 텐데요. 현재 장마전선 보시면 남부지방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도 낮까지 천둥 번개를 동반해 시간당 20에서 40mm의 매우 강한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피해 없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오늘 밤까지 비가 오락가락할 텐데요. 포항과 경주를 중심으로는 50에서 100mm의 많은 비가 내리겠고요. 울진과 영덕에서는 5에서 50mm, 울릉도와 독도에는 5에서 20mm 정도의 비가 예상됩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오늘 날씨 보시면 아침 기온은 20도에서 22도 분포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한낮 기온은 울진이 26도, 경주 27도, 포항과 영덕 28도까지 오르면서 낮 동안에 습도가 높아서 후텁지근하게 느껴지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도 오전부터는 비가 내리기 시작하겠습니다. 한낮 기온 울릉도 25도, 독도 24도 선에 머물겠습니다. 동해 남부 전해상에는 풍랑특보가 발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중부 해상에서 최고 3m, 남부 해상에서 4m로 거세게 일겠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에는 장마전선이 오락가락하면서 비 소식이 잦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포항에서 가장 청정하다는 죽장면의 한 마을 주민들이 수돗물을 마시지 못해 생수를 사다 쓰고 있습니다. 수돗물에 불순물이 섞여 나오기 때문인데 십수년째 반복이 되고 있지만 포항시는 뒷짐만 지고 있습니다. 포항 시민 절반에게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고 정작 자신들은 간이상수도에 의지하고 있습니다. 배현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수도꼭지를 틀자 흙탕물이 뿜어져 나옵니다. 막혀있던 간이상수도가 뚫리면서 쌓여있던 불순물이 한꺼번에 콸콸 터져 나온 겁니다. 심지어 지난달 23일부터는 열흘 동안 갑자기 물이 나오지 않아 주민들은 마실 물도 없어 몸을 씻지도 못했습니다. 물이 안 나오니까 내과에서 길러다가 세수하고 설거지하고 가축까지도 그 물을 퍼올려서 먹이고 했습니다. 뭐 아픈 사람이 있는데 뭐 닦이지도 못하고 식이지도 못하고 수건 가지고 뭐 물적새가 닦이고 나도 들어갔다 오면 수건 닦고 할 재주가 없는 걸 어떻게 물이 안 나와. 새벽 3시에 일나가 물 받아놨다가 6년 전 공사 당시 마을 수로 밸브가 잠긴 채 방치돼 한 집이 물을 쓰면 이웃집은 물을 쓰지 못할 만큼 상수도 공급이 원활하지 못합니다. 몇 집이 여러 작은 거로까지 하니까 여러 집이 하니 압이 없어가 물이 몇 집이 저녁 식사 때 되면은 물이 우리 집이는 끝이 되니까 물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그것 가지고는 도저히 답답하가 못 사니까 손에 앉아 생수 사 먹으려고 하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십수년 동안 수돗물이 고르게 나오지 못해 이곳 마을 주민들은 생수통 한 병으로 생활을 이어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포항시 수질검사에서는 수질이 양호한 상태였는데 실제로는 붉은 물이 나오거나 불순물마저 섞여 있다고 주민들은 말합니다. 이에 대해 포항시는 그동안 주민들의 신고가 없었고 100가구가 안 되는 마을은 자체적으로 수돗물 관리를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마을에서 다 운영을 하거든요. 시에서는 거기에 따라서 뭐 보조를 해준다든지 뭐 유지 관리에 대해서 약간 보조 지원해주는 개념이죠. 불순물이 섞인 수돗물을 쓰는 것도 속상한데 이마저도 제대로 나오지 않아 항상 걱정 속에 사는 주민들. 언제쯤 주민들이 깨끗한 물을 사용할 수 있을지 포항시의 발빠른 대처가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배현정입니다. 포항시는 지역 경제를 견인할 우수 유망 강소기업 11개사를 선정하고 지정서를 전달했습니다. 올해 선정된 유망 강소기업은 제일산기와 한승케미칼, HK솔루션 등 11곳으로 신청 기업 37개 가운데 재무건전성과 현장평가, 강소기업 성장위원회 종합평가 등에서 기준을 충족한 기업들입니다. 유망 강소기업에는 성장 로드맵에 따른 맞춤형 패키지와 글로벌 시장 진출을 비롯해 운전자금 우대 등의 지원이 이어집니다. 우리나라가 인공위성 시대를 연 지도 20년이 넘었는데요. 이 인공위성이 지표면을 측정해 만든 열 분포도라는 게 있습니다. 기온과는 조금 다른 개념이지만 폭염 대처나 도시 설계에 꽤 유용해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김철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2010년과 비교하면 대구는 10년 사이 여름 평균 기온이 1.5도 높아졌습니다. 같은 기간 대구의 열분포도를 보면 지역적으로 또 공간적으로 차이가 납니다.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 인공위성을 통해 전국을 가로 세로 30m 단위로 측정해 10년 동안 열분포도를 작성한 건데 대구는 98만 개가 넘는 지점을 측정했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더운 곳으로 꼽히는 대구답게 열분포가 높게 나타납니다. 세부 지역으로 들어가면 대구 북구의 아파트는 열분포 집중도가 10년 전보다 더 낮아졌습니다. 20년도에는 10년도에 비해서 이런 식재들이 발생이 되고 식재가 성장을 하면서 이런 열 완화를 하는 데 좀 영향을 주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달성군 국가산업단지 일대는 10년 전과 비교해 온도가 1.3도가 떨어졌고 중구 수창공원 일대도 1.1도 정도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장 그 열분포에 취약한 것이 낮이나 아스팔트 이런 지역들이거든요. 낮이로 되어 있었던 지역들이 택지 개발이 되면서 거기에 식재가 되어지고 좀 더 열에 강한 식재나 그리고 다른 수역 이런 지역으로 구조가 바뀌게 되면 그 지역의 상대적인 기온 분포는 내려가게 됩니다. 거의 100만 개에 가까운 대구의 각 지점을 측정한 열분포도는 폭염 대처와 도시 설계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 도시 구조 전체가 어떻게 하면은 이제 그 열에 강한 도시가 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설계하는 데 있어서 과거에 이 지역의 열분포가 어떻게 변해왔는지에 대한 이런 자료를 보게 되면 상당히 그 도움이 되는 자료로 활용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열집중 현상 완화가 시급한 대구. 도심 재생과 폭염 대처에서 열분포도가 장기적인 설계에 감안되고 또 반영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철우입니다. 준하경 경주시장 취임 3주년을 맞아 시민 만족도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64.5%가 만족한다고 답했습니다. 가장 잘한 정책은 응답자의 17.9%가 경주페이 발행과 공공배달앱 도입이라고 답했고 14.8%는 신라환경특별법과 시행령 제정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또 경주시 발전 가능성에 대해 71.7%가 긍정적으로 답을 했고 주요 정책을 인지하는 경로는 TV 등 언론 보도라고 답한 응답자가 36.1%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14일부터 25일까지 에이스 리서치에 의뢰해 만 19세 이상 경주 시민 1,016명을 면접조사 방식으로 이뤄졌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07%포인트입니다. 경북은 지난달 중순 백신을 접종한 어르신들을 위해 경로당이 문을 열었는데요. 대구는 지난해 연말 이후 7개월 만인 어제 경로당 운영이 재개됐습니다. 대구의 75세 이상 어르신들은 고위험군으로 분류돼 가장 먼저 백신을 맞아 서서히 일상을 회복하는 모습입니다. 손은민 기자입니다. 경로당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지난해 연말 문을 닫은 지 7개월 만입니다. 보고 싶은 친구들을 못 만난 사이 또 한 해가 흘렀습니다. 반가운 얼굴을 마주하며 안부를 묻는 어르신들의 목소리에 활기가 가득합니다. 친구 오래간만에 만나서 반갑다. 사랑한대. 야, 잘 있었구나. 코로나19가 여전하다 보니 경로당에 들어오기 전 백신 접종을 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지난 4월부터 75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백신 접종을 시행해 대부분 어르신들은 2차 접종까지 마쳤습니다. 2차 확인 받았다. 2차 확인. 그래도 마스크는 벗을 수 없고 거리 두기도 지켜야 합니다. 같이 이렇게 붙어 있으면 안 되고 따로따로 비워두기. 조금 불편하지만 그래도 오랜만에 같은 공간에서 친구들과 마주할 수 있어 좋습니다. 시원한 에어컨 아래서 더위를 식히고 그동안 답답했던 마음도 털어놓습니다. 맨날 운동하러 다니다가 운동도 못 하지. 집에 들어앉아가 운동 안 하고 들어앉아 쉬기네. 배만 까무대 끝이 나와. 맞아, 진짜 스트레스 많이 받아. 당신 혼자만 그런 게 아니라 다 그렇다. 우울증도 하고. 이번 주에 문을 여는 대구의 경로당은 모두 1,500여 곳. 어르신들은 백신을 접종하고 14일이 지나면 경로당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현재 대구의 75세 이상 어르신들의 백신 접종률은 80%로 대구 시민 전체 백신 접종률 27%보다 훨씬 높습니다.
경로당은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오후 1시부터 5시까지만 운영하며 안에선 아직 음식을 먹을 수 없습니다. 지금은 일단 문은 여는 데에 의의를 두고 있고 이제 어르신들 만나가 인사하고 오래도 못 보고 했었기 때문에 거기에 초점을 두고 있고 조금 시간이 지나면은 방역이 좀 더 잘 되면은 아마 프로그램도 이렇게 조금씩 운영하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대구시는 변이 바이러스 같은 위험 요인이 해소되고 백신 접종률이 더 높아지면 경로당 운영 시간을 확대하는 등 전면 개방한다는 계획입니다. MBC 뉴스 손은민입니다.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도내 주요 물놀이 장소에 119 시민수상구조대가 배치됩니다. 경북소방본부는 329명의 119 시민수상구조대원을 선발해 지난달까지 울진에서 현장 응급처치와 구조훈련을 실시하고 이달부터 해수욕장과 하천, 계곡 등 주요 물놀이장 19곳에 투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인명구조는 물론 해파리 등 위해 물질 제거와 미아 찾기 등에도 역할을 해온 119 시민수상구조대는 최근 5년간 연평균 19명의 인명을 구조하고 2,300여 건의 안전 조치를 해왔습니다. 의성 출신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이재명 지사가 안동이 아닌 예안 출신이라 기본이 안 돼 있다고 안동 시민이 얘기를 했다. 이런 발언을 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민주당 유력 대권 후보 중 유일하게 보수 텃밭인 경북 출신이어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견제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엄지원 기자입니다. 야당 인사들이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한 역사관을 비판 삼은 것. 이 지사가 대선 출마 선언 후 가장 먼저 고향 안동을 찾아 이육사 시인의 외동딸을 만난 직후였습니다. 사실은 친일 청산을 못하고 그 친일 세력들이 이제 이 미점령군하고 이렇게 합작을 해가지고 다시 그 지배체를 그대로 유지했지 않습니까? 야당 인사들은 미점령군이란 표현을 문제 삼았고 이재명 지사는 미군도 포고령에서 스스로 점령군이라 표현했다고 반박했습니다.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은 한 발 더 나아가 빨치산을 하든지 북한으로 망명하라며 원색적인 색깔론을 들고 나왔습니다. 만약에 대한민국 건국이 잘못되었다면 왜 대한민국에서 도지사를 하며 이제 대통령을 하려고 합니까? 지리산에 들어가서 빨치산을 하시든지 아니면 강화도 앞바다에 건너가서 백두혈통이 지배하는 북한으로 망명을 하시든지. 김재원 최고위원은 또 이재명 지사가 역사 의식과 기본 품성을 갖추지 못했다면서 안동이 아닌 예안 출신이라 기본이 안 돼 있다고 안동 시민이 자신에게 말했다는 발언도 했습니다. 안동에 이런 훌륭한 분이 나셨는데 많이 찍어 주셔야지요 했더니 그 과거에 안동군과 예안군이 합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재명 그분은 안동이 아니고 예안 출신이라서 그렇게 기본이 안 돼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예안은 퇴계 종택과 도산서원이 있는 우리나라 유림의 본거지인데 지역 폄훼 발언으로 읽힐 수 있는 대목입니다. 형수님께 이래 찰지게 욕하는 분은 나 태어나서 처음 봤어요. 근데 안동에서 어떻게 이런 분이 나타났냐 했더니 또 다른 안동 시민은 그분은 안동을 아주 일찍 떠서 안동에서 교육받을 기회가 없어서 그렇다 뭐 이런 이야기도. 안동 예천 지역구인 김영동 국회의원도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이재명 지사와 관련한 발언을 내놨습니다. 안동 출신이라는 이재명 후보가 선두에 선 채 우리 지역을 TK 상륙작전의 발판으로 구축하려고 합니다. 이번 대선에서 국민의힘의 승리 열쇠는 수도권이 아니라 여기 TK에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우리 안동 예천 지역이 승부를 가를 분수령입니다. 보수의 텃밭인 TK에서 이재명 바람을 막고 지지층을 결집시키기 위한 야당의 파상 공세가 시작됐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MBC 뉴스 엄지연입니다. 해양수산부는 어선통합 정보 시스템을 구축하고 어선원 재해보험 의무가입 대상인 3톤 이상 어선의 보험 가입을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어선통합 정보 시스템은 지자체 어선 등록 시스템과 해양경찰청 입출항 정보 시스템, 수협중앙회 정책보험 가입 현황 정보를 연계한 것으로 어선원 재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3톤 이상 어선을 한 번에 찾아낼 수 있다고 해수부는 설명했습니다. 해수부는 이에 따라 어제부터 19일까지 특별 가입 기간을 운영해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어선에 대해 보험 가입 방법과 미가입에 따른 과태료 처분 등을 안내할 예정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10만 명에게 연 1.5%의 낮은 금리로 1인당 최대 1,000만 원을 대출합니다. 대상은 4차 재난지원금 버팀목 자금 플러스를 지원받은 집합금지, 영업제한, 경영위기 업종의 저신용 소상공인입니다. 밤사이에 포항과 경주를 중심으로는 30mm가 넘는 비가 내렸습니다. 오늘도 낮까지는 경북 남부지방에 많은 비를 뿌릴 텐데요. 현재 장마전선은 보시면 남부지방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도 낮까지 천둥 번개를 동반해 시간당 20에서 40mm의 매우 강한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피해 없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오늘 밤까지 비가 오락가락할 텐데요. 포항과 경주를 중심으로는 50에서 100mm의 많은 비가 내리겠고요. 울진과 영덕에서는 5에서 50mm, 울릉도와 독도에는 5에서 20mm 정도의 비가 예상됩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오늘 날씨 보시면 아침 기온은 20도에서 22도 분포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한낮 기온은 울진이 26도, 경주 27도, 포항과 영덕 28도까지 오르면서 낮 동안에 습도가 높아서 후텁지근하게 느껴지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도 오전부터는 비가 내리기 시작하겠습니다. 한낮 기온 울릉도 25도, 독도 24도 선에 머물겠습니다. 동해 남부 전해상에는 풍랑특보가 발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중부 해상에서 최고 3m, 남부 해상에서 4m로 거세게 일겠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에는 장마전선이 오락가락하면서 비 소식이 잦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